정부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내세운 충북의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정치적 안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차량 방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수요 감소로 버려진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천과 음성군으로 나뉜 충북혁신도시의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조합 설립이 제안됐지만 넉 달째 제자리입니다. 충청북도가 난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충북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밤사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초 시간당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지만 비구름을 밀어내는 건조한 공기가 발달해 비구름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늦은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화 단지를 어디에 둘지 정부가 다음 주쯤 발표합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최적지라고 자평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어디로 갈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첨단 특화단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공모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순으로 미뤄진 상태.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하면 기반시설 구축과 세액공제,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등 수조 원에 이르는 혜택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세 가지가 정부가 정한 전략산업인데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생산액과 수출량 모두 전국 1위인데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창 공장을 전 세계 배터리 공장의 중심이 되는 마더 팩토리로 키우기로 한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반도체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분야의 선도 기업이 몰려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적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을 빼고 특화단지가 가능하겠냐면서 두 분야 모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문제는 전국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너무 과열됐다는 겁니다. 반도체 분야는 경기도만 8개 지역,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이 도전장을 냈고 2차 전지는 포항과 울산 등 5개 지역이 서로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도시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조국건대에 기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50년은 바로 2차 전지 산업이다. 가장 큰 경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항이다. 충청북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안배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앞서고도 정치력에서 밀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과열된 만큼 한 곳이 아니라 복수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다음 주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특화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은 늘 시민들의 불편거리였습니다만 특히 올해 들어 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버려지는 오토바이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번호판 없는 수입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운전석 쪽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차 안에는 쓰레기 파편도 보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 일부를 한 달 넘게 차지하면서 차량 통행도 어려워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하여튼. 그리고 엄청 불편해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엄청 운전하는 분들이 짜증날 것 같아요.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와 인접한 데다 바로 앞에는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 공원도 있어 사고 위험도 큽니다.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차량도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아무래도 그 안전사고가 좀 문제가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청주시에 접수된 방치 차량 신고는 모두 52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배달 수요가 줄면서 버려지는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상반기 20대에 불과했던 오토바이 견인대 수가 올해엔 157대로 3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방치 차량이 늘면서 보관할 장소도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폐차나 방치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공간의 협소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청의 요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 비용도 골칩니다. 견인료와 임시 보관료를 포함해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은 27만 원 정도.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방치 차량 때문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조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뭐 견인비라든지 뭐 견인 보관료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늘고 있는 방치 차량으로 애꿎은 시민 불평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에 나선 가운데 충북도 의회도 고려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 의회는 정책복지위 이상정 도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실태 조사와 처우 개선, 또 교육과 보건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1860년부터 1945년까지 농업이민이나 항일 독립운동, 또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를 의미하며 현재 충북에 3,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충북 무역사절단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37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화장품과 농자재 등의 충북 10개 기업이 참여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기반이 부족해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카자흐스탄과 유라시아 대륙 국가 간 물류 거점인 우즈베키스탄은 새 수출 유망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행정을 일원화하는 조합 설립이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과 음성 외에 충청북도까지 참여하는 3자 조합 설립에 충청북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넉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 양군 경계에 맞닿아 있다 보니 혁신도시 조성 10년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해야 될 때요. 음성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면 한 10분 안에 도보로 갈 수 있는데 저희 이쪽에서는 덕산이나 진천 우체국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주민 불편과 시설 중복 투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은 조합을 설립해 행정을 일원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예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우선 단계적으로 조합부터 설립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양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와 함께 3자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자가 없다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불편이라든지 피해는 혁신도시 주민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3자 조합 설립으로 행정 서비스 일원화가 가능해지고 혁신도시 기업 유치, 공모사업 등 현재 도와 양군이 맡고 있는 공동사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조합 설립 쟁점에 관한 용역을 해보자고 지난 3월부터 충청북도에 요구해왔습니다. 질의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경비, 분담 비율, 산정 기준 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충청북도는 넉 달째 요지부동,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옥상옥일 뿐 조합 설립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사무는 여전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들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용역에 대해서도 양 구는 비용을 부담할 테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가 발주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선 조합 대신 행정통합이 해법이라며 이달 안에 행정통합 추진이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 지연을 겪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발달 지연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약식 진단검사지를 개발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 7억 3천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공모를 받아 도내 유치원과 학교 등 10여 곳을 선정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로 구상된 가칭 단제고의 개교 시기가 2025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029년까지 학생 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단제고의 내년도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고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개교하려던 단제고는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과정 재검토 지시로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편 충북교육단체는 일방적인 개교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준비팀에서 나왔던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와 제천에서 과수화상병이 2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발생 건수는 91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백운면의 사과과수원 2곳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폐원 후 전체 나무에 대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과수화상병 발생은 지난 5월 9일 이후 충주 55건, 제천 11건, 괴산과 음성 각각 10건 등 모두 91건에 78개 농가 34.5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가 충북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온라인과 대형 체인 서점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실제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50여 곳을 심사해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또 각 시군과 교육청 등 관공서에 인증된 지역서점과 우선 계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서점 인증제에 대해 지역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특히 실제 서점 없이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도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시백 단양군 의원이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오시백 군 의원은 단양군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례 문화가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연장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11곳의 자연장지가 있지만 단양에는 없다며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단양군 인구가 14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가 27,699명으로 전달보다 1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첫 전월 대비 인구 증가입니다. 또 10명 이상 인구가 는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단양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약 1호로 인구 3만 명 회복을 내걸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인구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자 300여 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육아 공감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유엔 산하 국제연합개발계획이 1987년 처음 제정했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형편이 어려운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상수도 위기 알림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오창읍 100가구에서 10개 읍면 300가구로 대상 가구를 늘려 수돗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검침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취약계층 위기 알림 서비스를 오창읍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제천의 한 농가와 협업해 수박 공중재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높이 70에서 100cm의 사람 허리 높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박 공중재배 장치는 기존 바닥 재배 방식과 달리 일손을 크게 덜고 수확량 또한 2배 넘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박이 지면과 닿지 않아 병해충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공중재배 장치는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자전거와 육상 또 소프트 테니스 팀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또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자전거 국가대표인 장경구는 강원 양양에서 열린 전국 사이클 선수권에서 스크래치와 포인트, 도로 독주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